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집사쇼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주택담보대출 10% 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 구독자 10,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재능 기부 차원에서 시작한 일인데 여러분께서 그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보내주셔서 3개월 만에 10,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 사실 회사 일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는 누워서 쉬거나 어디 카페나 맛집 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열심히 유튜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 감사드립니다. 근데 대신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당첨자가 1명, 2명 나오면서 더 많은 당첨자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저한테 생겼어요. 앞으로 저는 더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돈 없는 데 시리즈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마련에 대한 정보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제가 대출에 대한 정보를 준비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잔금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죠. 그 첫 시간을 가질까 하니까요. 한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쇼 TV. 자, 주택담보대출이란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청약 공부도 들어가시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자금 마련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은 계약이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마련에 대한 공부를 좀 짱짱이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계약금, 중도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맨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축까지 채울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집을 담보물로 해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죠. 당첨된 그 사실만으로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당첨 시에 우리가 잔금 단계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 금액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대출 금액은 어느 지역의 담보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얼마까지 가능한지 보시겠습니다. 일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같이 보고요. 다음으로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보시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억짜리 담보물이다 하면 9억 이하는 40%니까 여기서는 4, 9, 36, 3억 6천만 원 나오고요. 9억 초과는 3억이죠. 총 담보물이 12억짜리니까. 3억에 대해서는 20%만 나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죠. 두 개를 더하면 4억 2천만 원.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자, 12억에 대해서 40%만 바로 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4억 8천만 원이잖아요. 4억 8천만 원 나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4억 2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나머지 6천만 원 구멍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한 푼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강남 4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 중에 85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15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고요. 또는 대형 평수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반반 뽑는 곳에서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니라 나중에 KB 시세라든지 은행 감정가로 감정을 했을 때 15억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잔금 단계에서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DTI 40%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I는 인컴입니다. 소득. 대출자의 소득이 반영된 대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범위 내에서만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 9억 이하는 아까 40%가 아니라 10% 더 늘어났죠. 50%, 9억 초과는 20%가 아니라 30%, 그리고 DTI도 10% 더 늘어나서 5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지역은 LTV가 넉넉합니다. 70% 그리고 DTI는 6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LTV나 DTI 범위뿐만 아니라 DSR까지도 본다는 얘기죠. DSR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규제책이 되겠습니다. 이 DSR은 대출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대출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대출도 모두 포함시켜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즉 시가 9억 원 초과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DSR 40%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출자가 이미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분은 이미 대출이 많은 걸로 간주가 돼서 충분한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다룬 포스팅이 있습니다. 링크 하나 걸어드리려고 하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 시 6개월 내로 전입 필수입니다. 즉 주담대 내셨다면 6개월 내로 전입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1주택자 이상 주택구입 자금은 6개월 내로 처분, 6개월 내로 전입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탈 때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으로 6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설명드렸고요. 자, 1130 규제책이 있습니다. 이거 신용대출 규제책이 되겠는데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인 고연봉자가 1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 DSR 40%로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연봉자들은 대출이 많이 있더라도 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사는 데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연봉자라고 하더라도 DSR 40%를 엄격히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어머 40%밖에 안 해줘요?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DSR 40%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신용대출이 있었다거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던 분들은 DSR 40%가 묶여서 정말 적은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정녕 여기까지인가요? 눈물이 나오죠. 정말 이렇게밖에 안 해줘요? 어떡하냐고요. 청약에 당첨은 됐는데 더 필요하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자, 대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쇼 TV. 자, 어디 대출 더 나오는 데 없나 찾고 계실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상품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주는 대출이죠. 일단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새로 마련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애 최초 또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이라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 소득 제한이 있고요. 순자산 제한이 있습니다. 순자산 같은 경우는 3억 9,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주택도 비싼 주택은 안 되고요. 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매매할 때 디딤돌 대출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더 줄어듭니다. 3억 원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실 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는 1.85에서 2.4% 저렴하네요. 한도는 LTV 기준 70% 나옵니다. 그런데 최대 2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까 5억 원 이하 70%면 5, 7, 35, 3억 5천까지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 금액 2억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혹시 신혼가구라면 2억 2천, 2자녀 가구라면 2억 6천까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 30세 이상의 미혼이라면 그마저도 1억 5천 한도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상품은 보금자리 론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주는 대출입니다. 요거는 장기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하고 다르죠.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보금자리 론은 1주택자도 가능, 처분 조건만 따르시면 되는 거죠. 소득 제한 있습니다.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이라면 8,500만 원 이하, 한 자녀라면 8천만 원 이하, 두 자녀는 9천만 원 이하, 세 자녀라면 1억 이하의 소득인 분들도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매매가, KB시세, 감정가 기준 모두가 다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혼가구의 경우 우대금리 가능한데 이거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청약에 당첨돼서 보금자리 론을 이용하실 분들,
신축이나 분양주택이잖아. 요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 보금자리로는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자, 금리 2.15에서 2.45. 아까 디딤돌 대출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 70%가 아니라 60% 범위 내에서 나오고요. 실거주하실 때는 70%까지는 가능합니다. 금액은 아까 디딤돌 대출은 2억이었죠. 자, 보금자리 론은 최대 3억까지 나오고요. 세 자녀라면 4억까지 금액이 나옵니다. 전제 조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내로 바로 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년간 담보주택에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된 게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내가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걸 이용할까? 보금자리 론하고 디딤돌 대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론은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 여기가 조금 완화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금리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금액 더 큰 금액이 필요하시다면 보금자리 론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금자리 론이 소득 요건에서 조금 더 완화가 되어져 있고요. 금액도 최대 4억 원까지, 최대 3억 원까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대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디딤돌 대출을 내시고 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보금자리 론을 또 내실 수 있다는 거. 내가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서 두 군데 모두 가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론 두 가지가 모두가 다 나는 소득이 높아서 자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나는 실수요자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출이 또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완화 대책인데요. 이거는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 때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시키고 LTV와 DTI를 10% 상향 조정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무주택자만 가능한데요. 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득 보시죠.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아까보다는 더 완화가 되어져 있죠. 생애 최초 구입일 경우는 9천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KB 시세 기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요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 LTV가 10%더 우대가 돼서 50%까지, DTI도 10%더 우대가 돼서 50%까지 가능하지요. 자, 조정 대상 지역도 소득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 시에는 9천만 원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좀 높아도 이 대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것도 조정 대상 지역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 가능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에서 10% 우대되니까 60%. DTI도 60% 가능하다는 것, 요 대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래도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하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6억 원 이상인 아파트 대출 받으실 분들이죠. 또 소득이 이미 너무 많이 넘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은 없나요 하시는데 있습니다. MI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모기지 인슈어런스의 약자인데요. 서울보증보험에 모기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든 상품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높거나 6억 원 이상인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MI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상품조차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에이, 속상하시죠? 자, 조정지역의 LTV 70%, 비규제 지역의 LTV 80% 이렇게 대출 가능하시고요. 소득 증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TI가 45%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120제곱미터 초과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서 6억 원을 넘어간다. 소득도 높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서울에 6억 이하 아파트는 단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80%가 6억 원을 넘어가는 아파트 주택들인데요. 특히나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6억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 없습니까? 하시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제2금융권으로 가시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DSR 한도가 조금 여유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60%, 2021년에는 50%, 2022년에는 40%로 해마다 줄어들 예정입니다만 그래도 제1금융권에 비해서는 현재 DSR 50%를 적용하는 곳이 제2금융권입니다. 무슨 화재, 무슨 보험, 이런 보험사 계열들이 되겠죠. 그런 곳을 이용하시면 DSR이 완화가 돼서 10%라도
대출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관련된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면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디 들어가면 금리 비교할 수 있냐고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기 들어가시면 전부 다 쫙 비교한 다음에 가장 저렴한 걸로 골라서 대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대출이 필요한 당시에 그 금리가 어디가 제일 싼지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달라진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 이런 방안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에는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하겠다라는 개념인데요. 사실상 1금융권을 이용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게끔 신용점수가 잘 유지가 됩니다. 보도 자료를 보시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면서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 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요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소득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하고요. 프리랜서는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드 거래 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납입한 이력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부족해요 하고 엉엉엉 울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다 이러실 겁니다. 지금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사업자 담보대출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다음 편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청약 정보뿐만 아니라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꾸준히 다룰 예정이고요. 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는 집사쇼 TV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까지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호스트 장지은이었습니다.